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천년식초 만드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K미래의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뭔 식초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앞에 시간에도 우리 안진필 선생님께서 식초는 최고의 자연식품이면서 최고의 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18년 동안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과 유기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이것을 많은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잘 아는 우리 한우분들은 제가 연구 개발한 식품인 CNR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CNR이 음이온과 미네랄, 초산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 한우분들에게 이것을 활용을 해 왔고요. 또 이 식초가 바로 또 그런 좋은 또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식초, 천년 식초를 만들어서 드시게 하고 또 초콩을 만들어서 드시게 하고 하는데 식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곡물로 만든 식초, 저희들은 주로 현미 식초를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과일로 만든 식초, 또 감식초 많이 활용해 왔고요. 그리고 또 야생 천연물을 이용한 식초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약성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또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실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과, 배, 귤, 포도, 딸기, 매실 모든 과실을 식초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종류를 혼용해서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1kg에 1g의 효모균이 필요합니다. 와인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효모균이 필요하죠. 이 효모균은 원료의 1000분의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 원료는 과실초를 1리터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양의 1.5배나 2배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용기는 단단하게 구운 백색 도자기로 주둥이가 넓은 것이 좋고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재는 은검입니다. 이 플라스틱류는 피 소재는 상관없는데요. 이 초산이 이 아스토박터균이 굉장히 산화력이 뛰어나서 다 녹여버립니다. 금속도 녹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류나 금속재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혹시 이게 플라스틱류를 사용하시더라도 피 소재는 가능하겠습니다.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도 무방하지만 햇볕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자 안에 넣거나 겉에 종이를 발라두시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그런 유리병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10가지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실에 상처가 있으면 도려내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을 먼저 다듬으시고요. 두 번째는 과실의 껍질이나 씨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것은 자연재배나 유기농, 무농약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연재배, 유기농이 아닌 경우는 살균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보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과일을 단지 가득히 채우고 양조 식초를 한 10분간 이렇게 부어서 담가두면 조금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과실을 꺼내서 잘게 썬 다음에 절구통이나 믹스 등으로 분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쇄된 과일을 양조용 용기에 담는데 한 70%까지만 채우시고요. 30%는 비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효모균을 넣습니다. 원료 전체에 잘 침투되도록 잘 섞어 주셔야 되고요. 과즙이 적어서 걸쭉하게 안 될 때는 끓인 물을 식혀서 타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생수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술맛이나 뭐 장맛이나 다 또 물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수를 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6번째는 공기 중에 초상균이 들어가야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와 접촉이 될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 두시면 안 되고요.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는데 한지나 가재를 이중으로 덮어서 노끈으로 동여 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공기에서는 좋은 식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올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 10원짜리 동전을 올려 놓는 것은 이게 이제 1단계 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8번째, 직사광선이 없고 비교적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 창고나 부엌 한 구석이 좋고요. 또 땅속이라도 공기 소통이 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이 비치는 곳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기 소통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요. 중간에 장소를 옮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3, 4개월쯤 경과하면 초의 1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원짜리 동전이 청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표면에 얇은 흰막이 생기는데 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된 것은 코를 찌르거나 쉰내가 나지만 순한 냄새가 나고요. 마르고 두꺼운 막이 생겨 있으면 잡균이 들어간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대로 두고 숙성을 하시면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숙성이 되고 나면 이것을 이제 짜거나 걸러서 이제 그 물만 받은 것이 식초가 되겠습니다. 이 남은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무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식초는 광선이 햇빛이 통하지 않는, 들어오지 않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먹을 때 생수로 3배에서 5배 정도 희석해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10배까지 희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초입니다. 원료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조, 율무 모든 곡물이 가능합니다. 제일 좋기는 현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현미로 이제 식초를 만들어 먹는데요. 보통 시중에는 백미나 술 찌꺼기로 만든 식초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식초 효과를 절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현미 식초를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소량으로 시작해서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현미 500g, 쌀 누룩 250g, 효모균 2g, 생수 2리터 이렇게 들어가면 1.6리터에서 1.7리터의 현미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순서는 앞에 뭐 과실초랑 비슷합니다. 먼저 현미를 물에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물에 담궈 두세요. 그리고 찜통으로 약 80분 정도 찝니다. 그래서 찜통으로 찌면 김이 많이 빠져나가서 영양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압력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째는 현미밥, 누룩, 효모균을 절구통에 넣어서 떡방아 찢듯이 잘 찧어서 누룩과 효모균이 현미 한 알 한 알에 침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생수를 타서 죽으로 만듭니다. 5번째 용기에 담아서 한지나 가재를 덮어서 노끈으로 동여 매고요. 그리고 과실초와 만들 때와 같은 장소에 좀 서늘하고 햇빛이 안 드는 장소에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동전이 청록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1단계가 완성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숙성을 하면 훌륭한 현미식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실초도 좋고 곡물초도 좋은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초는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구연산이나 사과산과 같은 것들이 또 곡물초보다는 월등히 많이 들어있어서 좋고요. 또 곡물초에는 이 단백질이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 아미노산화 되죠. 이 과실초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또 같이 만들어서 섞어서 사용하면 또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야생에서 나온 천연 식물로 만드는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제가 또 이 야생에서 키운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은요, 이 자연 속의 가혹한 성장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생에서 자란 식물들은 이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성이 뛰어나고 또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야생 천연 발효식초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작목으로 만든 천연 발효식초와 블루베리 아로니아로 만든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특히 이 황작목은 뭐 생소하실 건데요. 이게 보니까 아마 금강송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는 이제 조정에서 황장검표를 설치하고 관리와 부수를 두고 특별히 관리했던 소나무 수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나 각종 궁궐을 신축, 정축, 보수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임금님 관을 짜는 또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반도 백두대간 태백산맥 중에서 강원도 정선, 삼척 깊은 산속, 울진, 소강리 뭐 이런 지역에서 자생을 하는데, 이 소나무가 뭐 다들 아름들이 뭐 100년, 200년 훨씬 더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소나무보다 훨씬 그 약성과 성분이 뛰어나다는 것이고요. 특별한 천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송순, 솔잎, 송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24개월 이상 발효 숙성해서 만든 천연 식초를 제가 최근에 구해서 먹어보고 있는데 완전 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식초의 여러 가지 효능뿐만 아니라 이 야생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약성과 성분이 그대로 녹아 있고 또 에너지가 뛰어난 것이죠. 제가 에너지 측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동안 측정해 본 식품 천연물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연 발효식초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